개원은 개고생. 다음 질문은 저도 원장님처럼 이제 당일 퇴원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늦은 이유도 블리딩을 컨트롤하다 왔거든요. 당일 퇴원 시스템 가면 당일 퇴원했어요. 집에 가서 피가 나. 그러면 병원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 갔어. 그럼 그때 콜당 그렇죠. 있어야죠. 당직콜이 당직콜이 무조건 있어야죠. 당직콜이 있어서 나와야죠. 의사 나오고 직원 한 명 나오고. 이렇게 당직은 없지만 콜당이 있어서 당연하죠.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당연하죠. 해놔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는 직원 선발할 때 조건으로 해야죠. 병원에서 쓰는 핸드폰 하나 만들어 그렇죠. 가지고 네. 그렇게 나온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밤에? 블리딩 때문에 나온 적은 없고요. 네. 페인 컨트롤 때문에 나온 적은 있어요. 수술하고 아프다고 그러셔가지고 환자가 고객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페인 컨트롤 수액 달고 그렇게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외과 의사의 숙명이잖아요. 뭐 그렇죠. 당직콜은. 네. 근데 그럼 밤새 환자가 있었어요? 거기 음. 입원실에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그럼 그때는 누가 지켰습니까? 그때는 제가 있었죠. 어... 직원은 이제 라인 잡고 이제 가고. 보내고 그리고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택시비 5만 원. 아, 그렇죠. 택시비 5만 원 주고 보내고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하루 정도는 원장이 좀 있어도 그렇죠. 네. 괜찮지 않을까 싶고 제가 아는 병원의 원장님은 입원실에 있는데요. 입원실에 있는데 한동안은 본인이 다 당직을 쓰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나이트 하는 직원을 못 구해가지고 네. 보통은 이제 있는 직원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이트 번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직원이 잘 안 뽑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 그 나이트 번만 전담하는 직원을 또 뽑기는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너무 높아져요. 네. 인건비가 그리고 그렇게 나이트 번을 하면 2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더 인건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입원 환자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되지 않으면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이제 기존 직원이 한 명씩 남아서 나이트를 쓰고 그 다음에 오프를 주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 근데 당일 하실 거니까 당일 시스템이라면 어쩌다 있는 이 출혈 그런 응급상 콜에 대해서 나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형화 시키면 되고 뭐 직원들한테 시간의 수당 지급하고 또 택시비 따로 주고 그래서 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좀 후하게 주면 직원들은 크게 반발하지 않는 것 같고 그게 어쩌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개원하고 1년 동안 한 2번 있었나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어서 저는 이제 그 PPH 하거든요. 여기 개고생 보시는 분 중에 PPH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치질 수술할 때 원형 자동 문합기 네, 원형 자동 문합기를 거의 100% 하고 있고 그리고 마취는 척추 마취. PPH가 당일 퇴원 시스템과 어울릴만 할 것인가? 저도 예스. 그렇게 하는 병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개원한 2군데 병원, 항문외과 개원은 둘 다 로컬만 하시고요. 네. 네, PPH까지 다 하시고요. 네.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뭐 잇몸이 아니죠. 새로운 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히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갈 수 있고요. 본인 스타일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개원한다고 해서 기존에 안 하던 스타일로 한다는 거는 오히려 그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충분히 PPH는 아주 만족하면서 하고 있어요. 예, 아주 모양이 좋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취 때문에 약간 로컬로 아니면 코달로 해서 PPH를 하는 걸로 보면 해야겠네요. 네. 네. 뭐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스페시픽해서 근데 어쨌든 요는 방법은 다 찾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로컬로 다 하시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후 수술은 어떻게 하세요? 오후 수술을 또 당일도 보내시잖아요, 지금. 네. 가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 퇴원이 좀 늦어지죠. 퇴원이 좀 늦어집니다. 그리고 환자가 그 직원이 남죠. 직원이 남습니다. 퇴원할 때까지 직원이 남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남았죠. 그리고 지금도 가급적이면 제가 남으려고 하는데 저 어쩔 수 뭐 미팅이 있거나 오늘처럼 촬영이 있으면 직원한테 맡기고 촬영을 하는데 그 직원이 남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직원들이 처음에는 조금
조금 저항감이 있어요. 남는 거에 대해서 그럴 저항감이 수밖에 있는데 예. 오버타임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엄청 싫어하죠. 직원들은. 엄청 싫어하죠. 근데 뭐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보상을 하면 그리고 우리 병원은 그런 병원이라는 게 시스템화 되면 그런 시스템을 싫어하는 사람은 떠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정착이 되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장한테 필요한 거는 나도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주면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거는 응급 상황이라서 뭐 옵세스에서 그렇죠. 뭐 그게 열나서 문제예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네. 그리고 블리딩 뭐 피가 철철 나서 와서 네.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건 직원도 다 알거든요. 네. 근데 직원들이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내일 해도 되는데 왜 꼭 오늘 하냐고 이런 거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병원 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오늘 해야지. 그치. 내일 하면은 안 오실 것 같고 뭐 맞아요. 다른 병원 갈 것 같고 네. 그래서 욕심에 오늘 해야 될 것 같다. 직원도 다 알거든요. 누가 봐도 알죠, 그건. 다 알지, 압니다. 알지. 예, 그러면은 처음에 그거의 부분에 대한 수긍이 들어가면 이제 원장이 돈 벌려고 일부러 나를 이렇게 오버타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진심이 전달이 되면 환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수술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인지가 되면은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는 걸 싫어하는 직원들은 떠납니다. 네. 네, 직원들은 오버타임 하는 거 싫어하고 자기는 칼퇴근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직원은 떠나게 놔둬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직원들 때문에 병원의 정책이 흔들리면 나의 그 진료 스타일이 흔들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직원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 맞게 적응하고자 하는 직원하고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정책이나 내 가치관에 따라가고자 하는 직원한테 파격적으로 보상해주고 대우해준다 그러면 선생님이 원장님이 원하시는 병원 스타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신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간호사가 뽑힐지 안 뽑힐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자꾸 거기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간호사가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겠다.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원장님 어떻게 하세요? 직원 선발할 때 저는 이 얘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직원이 이제 좋은 직원이면은 감언이설로 그러니까. 우리 병원 오버타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뭐 수술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감언이설로 이렇게 선발했는데 이게 다 나중에 이게 뽀록 그렇죠.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직원 선발할 때 얘기 다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오버타임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외과 특성상 오버타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면 직원들은 계약 조건이 틀어지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든요. 너 이렇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들어오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데 미리 고지를 해서 미리 알면 그나마 좀 저항감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원장님 직원 선발할 때는 주로 어떻게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지금 과 특성인데 저는 오버타임 할 일이 없는 거니까. 유방외과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 제 생각이긴 한데 오버타임 하면 오버타임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 해주겠다까지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죠. 네. 그러면 그것까지 그건- 이제 어그리하면 될 거고. 그건 당연하죠. 네. 근데 그 당연한 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그 원장이 생각하는 오버타임에 대한 보상과 직원들이 생각하는 보상의 정도가 갭이 큽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1.5 배? 그거는 네. 지금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시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그것만 되시는 줘가지고는 거셔가지고. 그것만 적어는 직원은 반발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시급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지금 8천 저희 병원은 시급이 한 10,000원 정도 되는데 그 10,000원에 1.5면 15,000원이잖아요. 1시간 더 하는데 15,000원 준다고 생각하면 누가 해요? 안 해요. 그 원장은 1.5배 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나 1.5배 줬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직원들은 15,000원 벌려고 내가 1시간 더 일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저항감이 아까 얘기했지만 원장과 직원의 차이는 갭이 큽니다. 아까 제가 그 5만 원 주라고 했잖아요. 택시비로. 택시비 8,000원이지만 5만 원 주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보다 더 많이 줄 때 직원은 만족합니다. 그렇죠. 기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오버타임은 곱하기 2 해줍니다. 일단 1시간 오버타임 하면 2시간 인정하고 2시간에 1.5배 계산하고 그렇게 하죠. 그럼 3배네요, 한마디로. 그런가요? 3배. 네. 네. 원장님은 초반부터 잘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오해합니다. 처음부터 잘된 거 아니고요. 초반부터 안 되는 병원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선순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악순환과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직원에 대한 대우를 좋게 해주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예.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맞아요. 예. 시간의 수당이 빵빵하고 직원 휴게실에 냉장고가 맛있는 걸로 빵빵하게 채워져 있으면 직원들은 신이 납니다. 예. 신이 나면 일도 신나게 합니다. 그렇죠. 일이 신나게 하면 고객들도 알거든요. 고객들이 알면 고객들이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선순환인데 선순환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모험적인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직원 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3명한테 파격적인 조건으로 확 대우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확 줬을 때 이제 오는 고객들이 만족해 하거든요. 그러면 입소문이 저희 병원이 입소문이 되게 빨리 났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답 중에 하나가 직원 만족에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이 만족했을 때 고객 서비스가 좋아지니까 계속 선순환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악순환으로 가잖아요. 직원들의 표정이 안 좋아지면 고객은 당연히 알거든요. 그러면 딱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 그 분위기가 음침하고 이렇게 쫙 다운되고 있으면요. 이게 악순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안 옵니다. 아무리 앞에서 원장이 일어나서 맞이하면서 막 고객들한테 해도 처음에는 좀 승부를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박수민 선생님은 무조건 잘 하실 거예요. 지금 있는 병원도 사실 그런 병원이에요. 선순환이죠. 예, 아주 복지를 많이 풀어주고 되게 임금도 되게 높아요 생각보다. 직원들. 예, 전 직원 간호사예요. 전 직원 RN입니다. 전 직원 RN. 예. 직원이 거기 몇 분이 계신데? 8명 다 RN. 예. 근데 어쨌든 RN이 중요한 건 아니고 복지가 엄청 그렇죠. 좋다는 거잖아요. RN이면서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뭐 다른 뭐 시간 내 수당 이런 것도 엄청 잘 많이 해주시고. 근데 거기도 워낙 매출이 높고 예, 예. 잘 되니까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병원이 잘 되면 그 비용 지출을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경비 처리를 할 게 없기 때문에 시설 투자하고 장비 좋은 거 사고 장비 좋은 거 사니까 고객들이 수술 결과에 만족하니까 계속 선순환이고 직원들도 계속 공급 많이 주면서 계속 선순환이 이제 도는 건데 처음에 개원할 때 이제 그걸 선택하느냐는 근데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택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말씀드렸지만 개원하는 병원에는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건이 좋지 않으면 좋은 사람들이 안 옵니다. 맞아요. 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생각보다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장비나 이런 것보다 사람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선발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네. 투자해서 이제 올라갈 만한 문제는 사람을 사람을 보는 해안의 문제죠. 그게 이제 그거는 노하우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거든요. 처음부터는 하기 힘들겠죠? 뭐 어떻게 30분 면접 보고 그걸 알겠어요? 30분 문제 보면 안 됩니다. 1시간? 네, 입에 담내 날 때까지 그러면 더 안 올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사람 말 많다 이러고.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도 긴 시간 동안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아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30분 정도 지나서 면접 타임이 30분 지났잖아요. 그 사람이 좀 기운 없어하고 짜증내잖아요. 그럼 외과 못 버팁니다. 외과에 못 버팁니다. 힘든 외과 못 버팁니다. 30분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힘든 외과를 견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룰아웃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면접이라는 오는 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을 1시간 이상 면접 보는 건 아니고요. 딱 해봐서 10분 정도 지나면 감 오잖아요. 10분 정도 오면 이 사람 일단 아니라는 감은 와요. 이 사람 좀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오자마자 수첩을 꺼내가지고 1번, 2번, 1번 시간의 수당 어떻게 하는지 노동 뭐 하지 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사람들 일단은 룰아웃.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질문을 했는데 동문서답 한다거나 그러면 일단 룰아웃. 그런 거 보려고 이제 면접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몇 사람 룰아웃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는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손을 이렇게 떤다는 거 수술해야 되는데 뭐 트레머가 있다든가 뭐 이런 분도 또 일단 우리한테 좀 안 맞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버타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병원이 오버타임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자기는 이런 제한하는 오버타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룰아웃. 요즘에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룰아웃을 하면 되고요. 뭐 중요한 건 공지 낼 때 좀 정확하게 공지를 내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면접 보기 시작하면 아까 뭐 얘기했지만 면접을 안 와서 문제인데요. 나중에 면접 보는 것도 지치거든요. 원장이.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한테 관심 있는 사람만 오게 만드는 구인 공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인 공고 보고요, 되게 사람들이 결정 많이 하거든요. 그 구인 광고가 얼마나 많이 뜨는 줄 압니까? 간호조무사 입장에서 봤을 때 간호조무사가 갈 수 있는 곳은요, 지금 저기 널스잡에 딱 들어가서 수원시 딱 클릭해 보세요. 간호조무사 뽑는 병원이 한 50군데는 넘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직원 모시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그때 그 50개의 병원 중에 이 직원이 이제 어디 갈지 정할 때 제일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구인 공고 보고 결정하는 거죠. 공고 결정하고, 또 그런 널스잡이나 이런 데 보면 면접비 주는 거 있거든요. 면접비를 면접비 10,000원 지급한다고 하면 앞에 별표가 붙어요. 별표가 붙으면서 여기는 면접비 지원하는 병원입니다, 이렇게 딱 뜨거든요. 사람들 그런 거 보거든요. 무조건 면접비 지원해야 됩니다.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일단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되네. 그래서 그래야 아련을 할 수가 있네. 그렇죠. 아리안 맞아요. 네, 직원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서. 그래서 미리 고진해서 아까 뭐 좀 채용하는 게 지금 개원하는 입장에서는 네, 미리 해야겠네요. 입지 정했으면 그다음 두 번째는 직원입니다.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그 입지 정한 다음에는 직원. 이름부터 정하고 이름을 안 정해서 구인을 못 내요 지금. 그러네요. 이름 바꾸면 됩니다. 나중에 이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안 내셨죠? 네. 이름이 사업자 있어요, 등록증을 사업자 먼저 내셔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려면 이름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이름 3번 바꿨거든요. 사업자 등록증 먼저 내시고 이름 나중에 바꿔도 됩니다. 뭐 선생님이 안 바꿔도 원장님이 안 바꾸셔도 되고 세무사 시키면 되거든요. 세무사한테 부탁하면 알아서 다 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세무사가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건 그래서 세무사만 정해서 세무사한테 이름 주고 사업자 등록증 내달라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지 일단 대출이 가능하고 직원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에 가야 돼. 은행도 돼요? 은행은 사업자 등록증 후에. 그러니까 은행에는 그러니까. 가려면 사업자 등록증 신용보증기금은 그 전에. 신용보증기금 좀 없어도 돼요? 없어요? 예, 없어야 돼요. 오히려. 없어야 된다.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더 편해요 요즘. 아 그래요? 예. 하여튼 그 이름은 바꿔도 되니까 어제 우리 이름 고민 많이 했잖아요. 일단 그 아무거나 하나 일단 올리세요. 그리고 구인하시고. 그래야겠네. 알겠습니다.